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다솔입니다. 당뇨성 족부질환은 당뇨병 환자에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혈당 조절을 못해서 미세혈관이 망가지고 조직이 썩어 들어가면 결국 절단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당뇨성 족부질환에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 과거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의 회복을 위해 사용됐지만요. 지금은 당뇨 합병증이나 다양한 난치성 상처, 그리고 화상 등으로 치료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당뇨 족부질환의 그 치료 효과가 인정돼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선 당뇨 족부질환과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 혹은 당뇨성 족부질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마련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당뇨성 족부질환과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진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압산소 치료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고압산소 치료라는 것은 대기압보다 높은 2에서 4기압 정도의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100% 고순도 산소를 호흡하여 몸에 생긴 산소 부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는 1600년대에는 공기의 압력을 높인 환경에서 폐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21세기 현대의학에서는 산소를 이용한 고압의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잠수병, 저산소증, 일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감염 질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높은 압의 산소를 치료에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원리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고압산소 치료는 고기압 상태에서 100%의 고순도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네. 용해성 산소를 통하여 인체 내의 산소 농도를 높여주고 저산소증을 개선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네. 이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 속의 다량의 산소가 체내의 혈액 속에 녹아들게 되는데요. 모세혈관을 통해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당뇨 합병증, 만성 두통, 화상, 버거시, 혈관염 등 모세혈관 신생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하지의 절단 비율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 감염의 경우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잠수병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중독을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다양한 감염성, 난치성 감염 질환에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잠수병이 있고요. 난치성 질환으로는 어지럼증, 골수염, 세균 감염, 만성 두통, 버거시병, 천식, 폐렴, 특히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 일산화탄소 중독증은 연탄가스 중독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뇌경색, 뇌손상, 손발 저림, 마비,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질환의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당뇨병성 궤양과 망막병증, 족부괴사 등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상, 열상, 동상, 욕창, 골수염, 여러 근골격계 질환에 쓰이고 있고요. 네. 돌발성 난청, 만성 피로, 스트레스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활동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산소를 이용한 치료가 정말 다양한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는 질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연탄을 사용해서 참 흔한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흔히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최근 연탄 사용 가구가 줄면서 빈도가 많이 줄었지요. 네.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 무미의 비자극성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를 말합니다. 흡입된 일산화탄소가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에 흡착이 되면서 저산소증이 생기게 됩니다. 연탄가스 중독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의 유독가스,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 도장, 각종 유해물질 발생에 노출된 직업, 진폐증 환자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수부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죠. 잠수병도 이 고압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면서요. 예, 잠수병에 꼭 치료한 치료법인데요. 네.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대기압에서 우리 폐는 호흡이 원활하도 표면적이 넓게 팽창되어 있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폐의 용적은 작아지고 폐에 수용되는 공기는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러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물의 압력이 낮아져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기체 성분이 기포로 팽창하여 폐 손상을 입거나 그 외의 조직, 관절이나 척수 등으로 들어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병을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혈액에 녹아있던 기체가 갑자기 팽창을 해서 여러 조직에 들어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드러기 모양의 피부 발진과 관절이나 척추에 공기가 들어가 신경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특히 어깨, 고관절, 무릎에 골괴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혈관 폐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도 고압산소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표적으로 버거시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버거시병, 어떤 질환인가요? 버거시병이라는 것은 흔치 않아서 생소하실 텐데요. 네. 말초 혈관들에 염증이 생기면서 동맥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네. 폐쇄성 혈관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흡연을 하는 30대 남자들에게 호발합니다. 혈관이 막혀 손 발끝이 창백해지고 보라색과 흑색으로 변해가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간에 더욱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장기간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사지 말단이 괴사되는, 다시 말해 세포나 조직의 일부가 썩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절단을 해야 하는 혈관 질환입니다. 네, 뭐 최악의 경우 절단에까지 이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거시병, 고압산소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밖에도 고압산소 치료를 할 수 있는 뭐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강암이나 유방암, 후두암, 자궁암 등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조직의 위축과 괴사는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런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흔히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뿐만 아니라 뭐 혈관 염증,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뭐 다양한 질환에 이 고압산소 치료가 쓰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고압산소 치료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커다란 잠수정처럼 생긴 치료실 안에 들어가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네. 고압산소 장치 내에서 적응증에 따른 기압과 시간만큼 고압산소를 흡입합니다. 질환에 따라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일산화탄소 중독인 경우에는 3기압의 고압산소를 한두 시간 정도 흡입하게 되는데요. 치료 시간은 치료하려는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 고압산소 치료 그리고 당뇨 족부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죠.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이 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당뇨병을 앓은 지가 지금 한 17년 됐고요. 네. 근데 한 3년 전부터 다리가 너무 쑤시고 예. 아프고 또 저리고 그래서 그 약을 지금 당뇨 말초 신경염 해가지고 약을 지어 먹고 있는데 네. 그 정세가 병원에서는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다니는데 잘 안 나요. 예. 또 매일 물리치료 가고 침도 맞고 이래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해서 그래 하면서 다리도 또 장단지 밑에 이래 보면은 색깔도 약간 변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싶어갖고요.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17년을 앓으셨다고 하면
당뇨 이완 기간이 굉장히 길은 분이신데요. 예. 3년 전부터 저리시다는 건 보통 당뇨가 발생한 지 10년 후부터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예. 증상을 보면 색깔도 좀 변하셨다고 하고 증상은 말초 혈관과 말초 신경병증이 지금 있으신 걸로 생각이 돼요. 이런 예. 경우에 색깔이 하지의 색깔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치료도 다 해보시고 할 때 안 될 때 또 고압산소 치료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선 고압산소 치료를 먼저 진단을 하시고 또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색깔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는데 이게 너무 이제 아프고 저리고 아픈 이 상태가 너무 지금 오래 가고 네.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우리 전에는 이거 한번 이 목 디스크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그건가 싶어서 그 약도 같이 찌 먹어보는데 잘 안 돼. 안 돼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게 말초신경 당뇨성 말초신경염이다 이래가 그래 치료를 약을 먹는데도 잘 안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지금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요. 그래서 이게 고압산소 치료를 해도 될라나 싶어갖고 그래 물어보는 예. 겁니다. 어머님 그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머님한테는요. 네. 아마 신경염과 혈관염 또 통증이 있으신 거는 허혈성 통증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아파요. 그런 경우에 고압산소 많이 아파요. 예. 보통 10회에서 20회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통증도 많이 사라지시고요. 예. 발가락의 색깔도 좋아지시고 냉감도 많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예, 어머니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는 많은데 네. 뭐 이 방송으로 지금 이래갖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시고 다음에 또 아이고, 연락 예. 한번 더 해주시면 전화할게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지금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와 당뇨 족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더 좋고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진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고압산소 치료와 당뇨 족부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당뇨성 족부 질환, 당뇨 합병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뇨병은요, 그 자체도 무섭지만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자, 특히 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 성인의 10%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당뇨병 환자 수가 약 4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예. 이 중 20% 정도가 족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도 족부 질환이 되겠는데요. 족부 감염은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발의 변형과 지속적인 족부 궤양을 남기면서 심할 경우에는 발의 절단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족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70% 이상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고요. 40% 이상이 발가락이나 하지의 일부를 절단하게 됩니다. 하지 절단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 족부로 인한 괴사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당뇨병은 굉장히 흔한 성인병이기도 하고요.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혈당 관리만큼이나 또 족부 질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의 2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족부 궤양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로 인하여 하지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 인구의 10배에서 30배에 달합니다. 네. 당뇨병성 족부 질환은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장기간 치료로 인해서 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당뇨성 족부 질환 정말 위험하고 또 무서운 합병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에 궤양이 생기는 이유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당뇨병 환자의 높은 혈당은 신경과 혈관의 손상을 일으켜서 말초신경의 감각 이상을 나타내고 동맥경화와 모세혈관 이상을 일으켜서
다리로 가는 혈액에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발에 티눈이 생기거나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거나 잘못된 발톱 깎기, 발가락 사이에 무좀, 또 과도한 족욕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족부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처 부위가 악화됩니다.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감염은 잘 낫지를 않고 궤양이나 괴사로 진행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다리 혈관이 좁아져서 감염이나 궤양, 괴사 등이 잘 생길 수 있는 말초혈관 질환들은 당뇨병 이외에도 동맥 폐색, 죽상경화증 등이 있고요. 50세 이상 된 남자에게서는 5명에 1명, 여자들은 8명 중에 1명꼴로 흔한 질환입니다. 네, 이렇게 발에 괴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방송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 많다고 하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하게 되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뇨병성 족부 질환 환자에서 절단 수술은 감염이 발생한 후에 괴사된 조직이 잘 낫지 않고 광범위하게 번지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방법이죠. 네. 절단은 환자 생명보호에 중요한 치료 방법이지만 절단 후에 환자에게 상당한 장애와 합병증을 남기게 됩니다. 예.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도 사실 피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고압산소 치료가 나오기 전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절단은 발가락 절단과 같이 작은 범위를 절단하는 소절단이 있고요. 발목 관절 이상을 절단하게 되는 대절단이 있게 되는데요. 네. 특히 대절단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많은 기능장애와 합병증을 남기게 됩니다. 족부 감염이 발생한 당뇨병 환자들의 임상 연구 결과 족부 감염이 소절단의 원인이 되는 환자는 많게는 60%, 대절단은 40%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을 받고 있는데요. 연결이 된 전화 있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당뇨를 앓은 지가 한 30년 됐는데, 네. 예, 작년부터 다리가 이 피부가 새까맣게 되고, 네. 그래서 새까맣게 돼서 자꾸 이렇게 이제 우로 올라오고, 저녁 때 근육이 뭉치갖고, 이 근육통 심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정도로 됩니다. 피부도 검정색으로 변하고 계시고, 네. 근육도 통증이 네. 있으시다고요? 예, 이제 그리고 또, 당뇨 합병증에 대한 약을 이제 이 말초신경장애 약을 먹는데, 어떤 때는 다리에 칼이 바람이 나는 것처럼 쎄쎄쎄 하면서 너무 못 견딜 정도로 땀을 못 이룰 정도로 이런 때도 있고,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를 고압산소요 지금 텔레비 나서 보고 전화를 드리십니다. 예. 어머님 30년이 되셨다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요. 예. 그만큼 합병증 생기실 확률도 높고 우선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합병증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셨어요. 예, 신장도 안 좋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빈혈도 또 너무 심해갖고 약으로 안 돼갖고 빈혈 주사까지 맞는 상태고, 예.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발가락 쪽에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발가락 색깔은 안 변했고, 예. 예. 종아리 부분들이 발등들이 색깔이 변해서 쪽욕을 아들이 이제 사다 줘서 계속 하거든요. 예. 그래 쪽욕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 연해지는 느낌은 나는데 이거를 해서 아프지는 안 하고 근육통이 너무 다리 저림이 많이 아갖고 그래서 어머님 그 근육통 자체도 예.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괴사통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작은 혈관 같은 건 뚫어줄 수가 없으니까요. 예. 우선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네. 혈관이 실제로 어디가 큰 혈관이 막혔느냐 아니면 작은 혈관이 막혀 있느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요. 예. 작은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는 뚫을 수가 없으니까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막혀 있는 혈관 주변으로 신생 혈관이 생겨서 근육도 힘을 쓰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혈액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산소랑 혈액이 못 가니까 지금 괴사통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어머님 증상도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병원에 신장도 가서- 안 네. 좋고 이러니까 약을 이제 한 번도 쓰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녁 되면 밤 되면.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병원에 가셔서 혈관 상태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머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아니 신장이 나쁘니까 걱정이 한국에서 크시겠어요. 고압산소를 해도 괜찮느냐 이런 것도 알고 싶네. 예. 네. 신장도 안 좋아졌다니까. 예, 신장 안 좋으신 거는 고압산소 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또 신장이 안 좋으시니까 약도 많이 못 드시잖아요. 예.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이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산소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결된 전화가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요, 네. 당뇨, 지금 약 먹은 지, 제가 알고 약 먹은 지는 한 7년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양발이, 그 발목,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려요. 시리고, 처음에 시린 이렇게 느낄 때, 발등 우회로 한 계란 크기만큼, 얼음을 올려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시리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은 발 전체가 양발이 다 시리고 완전히 그냥 막 냉골이에요, 냉골. 예, 그러면서 이 발가락 끝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쥐가 내리고 마비가 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고압산소 치료가 저하고도 연결이 되는가, 병원에서 뭐 혈액순환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약을 이렇게 처방해줘가지고 지금 약을 한 5알 정도 먹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당뇨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약도 많이 줄여가 이렇게 주는데 이게 이제 당뇨 합병증인지 아니면 제가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오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예.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1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뇨 약을 드신 지는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예, 제가 안제가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게요. 7년간 당뇨약을 드셨는데 당뇨 합병증이 지금 신경병증이 생기시고 혈관병증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시린감, 냉감 이거는 본인이 만져도 차갑고 남이 만져도 차가워요. 그건 냉감이 오는 거는 실제로 혈액이 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발 쪽으로 가는 말초 혈관들은 우리가 어떻게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새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막히면 옆에 있는 국도를 만들어주는 게 고압산소 치료고요. 또 이상감각까지 오셨다는 거는 합병증이 꽤 진행되신 상태예요. 이거를 그냥 놔두시고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고압산소 치료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굉장히 이게 지금 막 시리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양발을 끼면은 답답하고 양발을 신으면 답답하고 네. 또 이렇게 막 깝깝하니까 이렇게 벗고 있으면 발이 그냥 시려서 여름에도 그냥 토시하고 막 이렇거든요. 네. 양쪽에 다 그렇는데 병원에서 또 이렇게 여쭈면 척추에서 오는 저기도 있다 이제 이래 하는데 허리 아프고 그런 거는 못 느끼고 네. 발만 양쪽으로 이렇게 시리니까 굉장히 조금 통증스럽고 어떨 때는 진짜 막 힘들어요. 예. 예. 이럴 때 가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고압산소 치료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선생님께서는. 예. 그러니까 어머님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도 받으시면서 이 고압산소 치료 알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당뇨성 족부 질환과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이진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발에 괴사가 발생했을 때 절단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절단 수술 당연히 피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이후에 생존율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하지 절단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성 족부 질환입니다. 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하지 절단의 위험성이 한 15배가량 높습니다. 예.
또한 한 10% 정도의 당뇨병 환자가 일생 동안 하지절단에 직면하게 되고요.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다른 한쪽도 절단할 확률이 3년 이내에는 40%, 5년 이내에는 60%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일단 하지절단 후에는 3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될 정도로 환자에게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게 되고요. 이렇게 보면 하지절단이 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뇨병성 족부질환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절단을 피하고 또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절단보다는 보존으로 갈 비율이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연탄가스 중독을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기가 만들어졌지만 1990년대까지 잠수병이나 또 당뇨족부, 다른 족부질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네. 현재 당뇨병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 또한 고압산소 치료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성 족부질환인 감염, 괴사나 궤양의 치료에 고압산소를 이용한 치료법은 선진국에서는 반세기 이상 이용되고 있고요. 현재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극히 일부입니다만 고압산소 치료로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증, 버거시병, 혈관염, 당뇨병성 족부질환 등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고압산소 치료가 어떻게 해서 이 당뇨성 족부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또 그게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뇨병 환자에서 발에 감염이 심해지거나 궤양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잘 낫지 않는 것은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는 혈액을 통해서 조직에 많은 산소를 보내고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며 세균들을 죽이고 항생제의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신체 방어작용을 하는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서 상처 치유를 돕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하면 다리 절단을 하는 비율이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로 줄게 됩니다. 초기 감염의 경우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서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당뇨병 자체는 당장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당뇨병성 족부질환 합병증은 또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다,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와 당뇨족부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상담 전화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된 전화가 또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당뇨를 앓고 있는데요. 네. 언제부터인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예. 약을 먹은 지는 한 2년쯤 되고요. 네. 근데 발가락에 큰 발가락 있잖아요. 네. 이게 새까맣게 해가지고 억수로 두껍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래 발바닥, 발덩어리 이런 데가 막 너무 쑤시고 따갑고 막 시리고 이래갖고는 항상 양말을 신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장단지 이런 데는 막 띠가 내려가지고 뻣뻣하게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리면은 살이 푹푹 들어가고 그래. 선생님 어떤 거 같으세요? 예, 지금 당뇨약을 드신 지 2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는데도 엄지발가락에 변색이 되시고 쑤시고 따갑고 아까 전화 주신 분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이게 원래 전형적인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증상입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추우니까 실제로 추워요. 냉감이 있고 그 냉감이 있는 이유는 혈관으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고 산소가 전달이 되지 못하니까 그 자체만으로 허혈성 통증이 생기시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세요. 그러면 사실 요즘에는 60세 정도는 이제 노인도 아니시라 앞으로도 훨씬 더 활동적인 생활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궤양이나 괴사까지 가기 전에 이런 증상들이 전조 증상이에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가 나중에 감각이 좀 떨어지시고 더 떨어지시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잘 안 낫고 지금부터 이런 증상이 생기실 때부터 약물 치료를 병행한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혈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괴사나 괴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 네. 너무 발가락이 너무 싫어요. 아프시죠? 너무 싫어가, 예. 막 바늘가 이렇게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시립어가지고 양말도 아주 두꺼운 양말, 수면 양말 이런 거 지금 신고 있거든요. 진짜 냉감이 좀 심하신가 봐요. 네. 네. 이럴 때는 뭐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제 통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진통소염제를 드시고 혈관이 안 통한다서 혈액순환제 다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요. 네. 약물 치료도 병행을 같이 하면서 실제로 근본적으로 막힌 혈관을 옆에서 이렇게 혈관 신생을 해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치료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뭐 근원적인 치료 들어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고요. 네. 이 발가락이 있잖아요. 큰 발가락이. 네. 자꾸 이렇게 작은 발가락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붙어가지고 이렇게 발도 이상하게 됐어요. 모양 변형이 좀. 네, 빼딱하게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네. 예, 어머님 그게 당뇨 합병증일 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 엄마한테서 이렇게 유전이 되는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무지외반증이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정형외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또 한 통이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제가 당뇨를 앓은 지 지금 한 30년 됐거든요. 예. 근데 발이 혈액순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톱을 깎으면은 이제 저 옆에 살점이 찢겨요. 그러면은 피가 흘러가지고 흐르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어떤 분 마냥 발이 그냥 항상 여름에도 차가지고 양말을 신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게 저도 고압 산소 치료를 받으면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일을 드려봤어요. 예, 어머님 그 발톱을 깎을 때 상처가 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각이 없으실 정도면 지금 합병증이 많이 진행이 되신 상태인데요. 네. 물론 산소 치료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네. 감각이 처음에는 엄지발가락만 없다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서서히 조금 더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또 감각이 없는 데다가 감각은 없는데 아프기는 해요. 이게 당뇨병이 참 사람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병인데요. 네. 어머님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잖아요. 지금 산소 치료가 도움이 되실 건지. 네. 어머님 같은 분들이 정말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요, 네. 제가 지금 신부전 말기거든요. 그래 투석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 투석은 아직 안 받고 그 단계예요. 비슷하게. 예. 그리고 이제 눈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 레이저 이제 그 치료도 시술도 받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네. 망막병증도 오시고 이제 신장 쪽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는데 네. 치료를 받으실 때는 정형외과 의사와 또 네. 내과 선생님도 다 계신 네. 그런 이제 종합적으로 준비가 되고 관리가 되는 병원에서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네 병원은 안 되겠네요. 네. 여러 가지 예.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네. 뭐 그런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네네네. 네. 또 이제 전화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진원 정형외과 선생님 모시고 고압 산소 치료와 당뇨성 족부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당뇨성 족부 질환은 고압산소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상담 전화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되도록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고압산소 치료가 감염이나 괴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더라도 이미 죽어있는 조직은 살릴 수는 없습니다. 혹 살릴 수 있더라도 치료 비용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죠. 고압산소는 기존의 치료로는 살리지 못했던 이제 이미 죽은 조직이 아니라 죽어가는 조직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조직과의 경계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미 죽은 조직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조직이 죽기 전에 감염, 괴사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절단을 막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병성 족부 질환, 괴사가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죽은 조직을 살리기는 어려우니까 또 치료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병원을 내원을 하시게 되면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한 후에 4주간의 고압산소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점차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재생됩니다. 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상처 관리를 통해 괴사 부위의 경계가 확인이 되는데요. 괴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신체를 보존할 수 있고 이후에도 혈액순환을 통해 상처의 악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당뇨병성 족부 질환에서 고압산소 치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좀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커다란 잠수정에 들어가셔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2기압 이상의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귀가 먹먹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때 코를 막고 숨을 내뱉어서 자기 몸의 내부의 압력을 외부 높아진 압력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수사가 마스크를 쓰듯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100% 고순도 산소를 흡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제로 이 환자에게 치료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치료 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나요? 당뇨병성 족부 질환에 있어서 대략 한 20회 정도를 하면 다리에 신생혈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말초 조직의 혈액순환이 돌아오게 됩니다. 발의 괴사와 감염 상태가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조절할 수 있고 상처가 초기인 경우에는 20회 이전에 치료가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원 당시에 전족부의 괴사와 심한 냄새에 고름을 동반한 심각한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름을 배농을 시킨 후에 고압산소를 통해서 오른쪽에 완치된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이거 타 대형 병원에서 엄지발가락을 절단을 한 이후에 절단부의 괴사가 낫지를 않고 악화가 되어서 내원하셨는데요. 먼저 검은색을 띠는 괴사 조직을 제거를 하고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새살을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환자복이 아니에요. 퇴원 후에도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산소 치료를 받으러 오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압산소 치료는 이제까지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질환들의 획기적인 기회를 열어주었지만요. 산소 중독이나 중위 손상, 시력장애 등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수의학과 고압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압력 변화에 따른 신체 반응에 맞게 진료를 하여야 합니다. 기흉이 있는 사람은 높은 기압으로 인해서 기흉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흉관을 삽입한 후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실 때는 숨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항암제 중에 블레오마이신, 시스플라틴, 디설피람, 독스루비신, 설파밀론 이런 약물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여서 약물 조절을 하거나 고압산소 치료 여부에 대해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때 특별히 통증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고압산소 치료 자체는 아무런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기도 감염이나 귀의 기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 중에 높은 기압으로 인해서 귀의 통증이나 멍멍함, 이명 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코 안 통증이나 치통, 흉통 등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기압이 일상적인 상황보다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흉통은 산소 독성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당뇨병성 족부 질환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하나요? 당뇨병성 족부 질환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잘 되며 네. 발가락 등의 절단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일찍 발견을 하더라도 자가 치료로 대충 대응하는 경우에는 감염이 괴사로 진행하여 절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기존 치료에 잘 낫지 않고 절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압산소 치료를 하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절단 수술은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요. 네. 피치 못하게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되도록 소절단 수술을 시행해서 신체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고압산소 치료와 또 당뇨병성 족부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2대 마련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돼 있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네. 저도 당뇨가 한 2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근데 발바닥이 네. 막 이렇게 되게 가려우면 물짐이 이리 조금씩 이리 생기면 그거를 뜯어봐야 그게 시원하고 안 그러면 계속 가렵고 막 네. 그 자꾸 뜯다 보니까 발바닥에서 막 상처가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당뇨의 어느 합병증인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물집이 생기시는 것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 내 감각이 떨어지고 다른 분들은 내가 이쪽으로 걸으면 티눈이나 굳은 살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 걸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예.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아픈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걸으시다 보면 물집이 생기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는 어머님 이 물집을 그냥 뜯어내시게 되면 그게 감염이 돼서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발바닥이 가려워요. 막 가려워서 막 끓잖아요. 예. 끓으면은 거기에서 물집이 조금씩 쪽쪽살만큼 이리 생겨요. 그 자체에서. 그래서 어머님의 막 가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처가 생기고 나서 치유가 잘 되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안 좋은 환경에 조금 노출이 됐다거나 그러면 상처 감염이 생겨서 위험해지실 수 있으니까 물집이 생길 때는 뭐 바로 앞에 있는 정형외과라도 내원을 하셔가지고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소독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걸 제가 뜯으면 그 터트리 빼면 시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뇨에서 오는 합병증 건강. 당장은 시원하실 수 있어도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더 이게 좀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예. 아니, 제가 눈도 안 좋아갖고 눈이 나빠지 눈도 수술했거든, 한쪽에. 네. 그 당뇨 합병증의 유리체 그 수술에. 한쪽 눈도 했는데 그거는 좀 잘 보이고 하고 있는데 눈이 한쪽 눈이 영 안 보였어요. 네. 수술하고 나니까 잘 보였어요. 예. 꼭 물집이 생기시면 앞으로는 이제 뜯으시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도 꼭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게 당뇨에서 오는 합병증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머님도. 아, 그래요. 예. 어머님 병원 꼭 찾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연결된 전화가 한 통 더 있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당뇨를 한 15년 알았는데 네. 발이 이제 많이 시려요. 예. 요즘 날씨에도 발이 지금 시렸어요. 예.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60입니다. 예. 발이 시리시고. 예. 15년 되셨으면 당뇨병을 굉장히 좀 젊으실 때부터 앓으신 분이에요. 예. 뭐 40대 때부터 이제 당뇨를 앓으셨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합병증이 오실 때가 됐고요. 예. 또 이 시림 자체도 통증의 하나거든요. 통증이 뭐 꼭 이게 찌르는 통증, 때리는 통증 이게 아니더라도 시림 자체도 통증인데 그것도 허혈성 통증 중에 하나가 돼요. 예. 이것도 말초혈관 질환이고요.
혈액과 산소가 잘 안 가서 지금 통증이 생기시고 시림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산소 치료가 아버님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그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도 뭐 정확한 답이 없어요. 어떤 게 다시 한번 여러 말씀해 가지 주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약을 많이 먹었어요. 네. 병원 다니면서. 그래서 호전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산소 치료라는 것이 당뇨병 그 족부 질환에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니까요. 또 한번 자제분들하고도 또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예. 네. 꼭 치료에 대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잠깐 신경을 많이 쓰고 오늘 텔레비도 시청합니다. 예. 아이고,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신 거죠? 예,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 네.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전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이, 내가 네. 허리도 작년하고 작년에 시술로 몇 번 해가지고 예. 허리도 별로 안 좋아 안 좋는데 네. 당뇨도 있고 네. 당뇨도 있고 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습도 좀 했어요. 투습. 네. 그런데 지금은 투습 안 하고 집에서 그만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데 네. 당뇨 족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막 지금 나오네 텔레비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물어보려고 나는 지금 발하고 뭐 눈 같은 거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상당히 당뇨 오래됐는데 괜찮아요. 근데 되게 시리고 막 지금 그래요. 어디가 시리시다고요? 2개월, 3개월 됐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고압 산소 치료를 어떻게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 전화를 한번 아까 드렸어요. 네. 어머님 발은 눈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지금 시린 통증이 있으신 것도 당뇨 합병증이 이제 발 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린 그럼 어째 됩니까? 내가 삼천 보러 가면 여기서 내가 입원을 하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치료 기간 정도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당뇨 족부 환자분들은요. 한 20회 정도. 그럼 보통 한 4주 정도가 돼요. 4주? 예, 4주 정도. 나는 입원은 못 하겠고 진주수 내가 출퇴근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꼭 입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통원 치료. 예,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요. 또 가서 거기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정형외과네 본 게. 예. 허리도 좀 봐야 되겠고 내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이런 치료 받으시면서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진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고압산소 치료와 또 당뇨병성 족부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합병증으로 발에 염증이나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죠. 예. 네. 어떻습니까? 유의해야 할 점들, 당뇨 합병증 유의해야 할 점들 좀 설명을 해주시다면요. 당뇨병성 족부 질환은 일찍 발견할수록 네. 당뇨병은 눈, 신경, 콩팥 등의 합병증을 서서히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라고 알고들 있지만 발의 감염과 괴사를 일으켜서 절단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발에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관리는 얼굴 관리만큼이나 중요하고요. 깨끗하게 하고 보온에 주의하고 마사지 잘하고 꽉 조이는 신발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요. 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당뇨병은 앓는 기간이 길수록 팔, 다리에 말초로 가는 혈관이 합병증을 일으켜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무서운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고요. 또 작은 상처도 대수롭지 않게 막 넘기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감각이 무뎌짐으로 인해서 외부 상처로부터 발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네. 또한 대부분의 발 궤양이나 절단은 미미한 발의 상처나 사소한 부주의에서 오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은 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작은 상처가 나더라도 세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발톱을 깎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티눈이나 굳은 살을 본인이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저희 지금까지 이진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고압산소 치료와 또 당뇨병성 족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 질환으로 병원에 가봐야 절단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고압산소 치료만 받는다고 해서 당뇨족부 괴사 환자들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줄 검사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신장실과 장기 요양시설도 장기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질환이 의심이 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것이 발을 절단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질병이라는 걸 우리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려서요. 선생님께서 한번 주의해야 할 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당뇨병성 족부 질환은 처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발톱을 깎을 때도 상처가 생기지 않게 일자로 깎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발을 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비춰서 세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성 족부 환자들은 내가 상처가 난지를 모르니까요. 예.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을 필요로 하고, 만약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가셔서 더 이상 염증이나 궤양, 괴사로 진행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덥고 습한 여름에서 쌀쌀하고 건조한 가을로 넘어가는 이 9월에 감기에 걸리는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져서 건강관리 특히 더 잘하셔야 하는데요. 또 환절기엔 감기 말고도 편도염,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이 부쩍 늘어납니다. 적절한 영양 보충과 수면,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서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